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연말에 증시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미증시는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어제 증시에 충격을 줬던 ASML 실적, 뭐 오늘 이 종목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좀 종목 해석이 좀 과도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24% 오르고 야간 선물도 0.5% 올라서 장 초반 상승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상태였고요. 그리고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10월에 이틀 연속 매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매수로 바뀌는지 이 흐름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다우가 더 많이 올라가고 특히 러셀 2000이 1.6%나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광범위하게 매수세가 좀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습니다. 뭐 두 업종 정도 빼고 다 올랐고, 뭐 유틸리티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지만 어쨌든 상승폭도 대부분 다 적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 다른 종목 쪽으로 매수가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재료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실적,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의 79%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성적표를 내고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 ASML 실적 부진, 이 여파로 반도체주들이 동시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 종목에 좀 국한된 재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온 점이 있었고, 또 연말에 증시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 조정 나오면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선거 끝나면 증시 오르던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계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대형주 쪽보다는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니까 중소형주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특징주로는 소형 원전주,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면서 유나이티드 항공, 또 모건 스탠리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항공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게 특징, 오늘 어떤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코멘트들 정리해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연말 강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관련된 언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1928년 이후에 10월 15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증시는 5.17% 올라갔고, 특히 선거가 열리는 해에 상승률을 중간값을 보니까 7%더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증시 올라갈 것 같아, 이런 통계를 제시를 했고요. 또 샘스토벌 같은 경우도 선거가 열리는 해 마지막 두 달, 그러니까 뭐 11월, 12월 얘기하는 거겠죠. 이 두 달간 증시는 올라가는 통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계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들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조정 나오면 바로 매수해야지, 뭐 이런 어떤 정서가 가동이 된 것 같고요. 또 드루켄 밀러 이 사람 오늘 뭐 되게 인터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쏟아냈는데, 뭐 뻔한 얘기 말고 좀 특징적인 걸 이야기를 해보면 시장이 트럼프 당선에 베팅한 것 같다, 뭐 가상화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봐라, 그러니까 트럼프 되는 쪽으로 투자들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주장을 했고, 특히 그 엔비디아 올라가는데 일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일찍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판 거 좀 후회한다고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이 후회할 정도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UBS에서는 최고치 경신하고 나면 증시는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재무가 좋은 우량주 투자에 좀 국한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보면 뭐 선거 열리고 나면 뭐 조합이 어떻게 되고, 뭐 경기 침체가 조합이 되고, 또 어디 당이 집권을 하고 의회는 어디가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어쨌든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연말까지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정서들이 계속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자금 자체가 계속 들어와요. 뭐 대형주 쪽에 자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쪽에도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기술주들 자금 유입이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형주들 또 기술주들이 쉽게 빠지지 않는, 그런 자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악재로 빠지면 바로 매수해야지, 이런 어떤 매수가 좀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목 잡았던 게 ASML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뭐 뉴스들을 거의 뭐 쏟아냈는데, 정작 뭐 이 종목은 오늘도 주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실적 부진은 뭐 중국, 다음에 인텔, 삼성전자, 그러니까 중국과 파운드리 투자 지연 뭐 이런 것들 영향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좀 늦추면서 제품 워낙 비싸잖아요. ASML 제품이 뭐 몇천억 단위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가격 협상을 하려는, 좀 가격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투자 지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도체 부진이 아니라 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그 굳이 ASML 제품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또는 기존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새로 장비 구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기업의 국한된 악재지 뭐 다른 기업들 또는 반도체 업황 문제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중국용 구형 이제 장비 그쪽 매출이 감소한 거다. 다른 회사 쪽은 뭐 이렇게 구매에 대해서는 뭐 약간 늦춘 거일 뿐이지 뭐 그렇게 크게 저 구매를 안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쟤네들 문제지 뭐 다른 문제까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ASML은 오늘도 빠졌지만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기업들은 바로 반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쇼크는 하루,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실적 발표한 모건 스탠리가 6.5%나 급등을 했고, 뭐 최근에 추세 자체가 미국에서는 금융주들 최근에 추세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 뭐 오늘 12% 실적 역시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4.7% 반등했습니다. 뭐 ASML 이슈는 너무 과도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다만 이게 보시면 200일선에서 자꾸 이제 등락만 나오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한 115달러 정도까지 넉넉하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오늘 올라갔지만 최근 추세는 조금 불안정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형 원자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오늘 뭐 그 아마존에서 이게 엔비디아 주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서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소형 원전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올라가고, 또 엔비디아도 AI에 저렇게까지 투자를 한다고? 그럼 투자가 쉽게 안 꺾이겠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소형 원전주 강했고,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는 동력으로 아마존이 또 기여를 했다.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이틀 연속 매도는 안 해요. 이틀 연속 매도는 안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매도하면 되게 세게 해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날 평균 4,800억, 거의 5천억 원 정도 팔고, 사는 날은 좀 쪼잔하게 1,200억 정도 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잘 보면, 매수하는 걸 좀 잘 보면 순매수할 때 매수 비중이 2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완전히 시장을 지배할 때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순매수 비중이 전체 매수 규모에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초중반을 보이면서 평균 매수가 데일리로 한 2,500억 이상, 한 3,000억 정도, 그 정도 나와줄 때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컴백을 했고 주도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는 좀 진정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매도하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완전히 매수로 컴백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바꾸면 뭐냐면, 시장이 편안하게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매수 비중 30% 초중반 이상, 그리고 하루 평균 매수가 2,5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일관되게 들어와야, 그래야 시장이 완전히 상승적으로 돌리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 상승률, 코스닥의 주요 종목 상승률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번 달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과 PSK 홀딩스, 그러니까 이 종목 상승률이 좀 두드러져요. 예, 그런데 이제 수급을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같이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약간 좀 매수가 불규칙하죠. 예, 쭉 산다 보다는 가끔 가다 좀 쉬었다가도 가고 뭐 이런 형태로 좀 불규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되게 빌드업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팔지만 기관이 그 물량 꾸역꾸역 받으면서
또 외국인들 매도보다 기관이 매수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큰 날이 많죠. 이렇게 다 이제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기관들이 관여된 종목이 지수 대비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탁금이 안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종목의 수익률이, 이게 또 시장 자체에서 기관이 매수하는 장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도하는데 그 와중에 매수하는 종목은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수급 종목은 좀 유난하게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하는 종목군들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뭐 이틀, 3일, 열흘 간격으로 자꾸 최근에 매수한 종목이 뭐지?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일관되게 꾸준하게 매수 들어가는 종목이 뭐지? 자꾸 리스트를 찾아보시면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확률을 좀 좁히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기관 쪽의 매수 종목, 이쪽은 또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6만원 밑으로 다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6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바로 올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이 조금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플러스 날 때 조합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순매도 900만 주 이하,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 패턴이 살아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그 기관 투자들이 시장 자체는 좀 최근에 매도하는 날이 더 많긴 한데 매수하는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은 반도체, 엔터, 그리고 이제 제약,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 대해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꾸준하게 계속 고하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주, 반도체 일부, 금융주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업종 내에서도 등락이 되게 차이가 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등락 편차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요 구도, 특히 이제 시소 관계, 여기서 또 만들어지는 관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장에서는 요 구도에서 좀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매수가 붙는지, 특히 이제 등락보다는 이제 저는 기관의 매수 업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급 구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미국은 자사주 매입이 실적 발표 전에는 금지가 돼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지나가게 되면 자사주 매입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자사주 매입 금지가 풀리면서 이제 증시가, 매수 수급이 가동이 되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승인이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쉽게 빠질 만한, 그러니까 단기로는 좀 센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 요인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해도 미증시는 또 복원력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증시 어떤 변동성보다는 우리 안에서 되게 좀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야 하던 종목이 뭐였지? 이런 종목 쪽에 좀 집중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우리 증시 돌아가는 것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